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표정부자, 움짤요정, 썸네일 제조기,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를 거듭할수록 갈로아 작가의 귀여움을 칭송하는 댓글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데요. 졸기탱 갈로아 작가, 찐 귀요미, 늘 상기되어 있는 갈 작가님 너무 귀엽다. 심지어 어떤 분은 썸네일 갈로아 왜 이렇게 귀여워? 썸네일 만든 분은 분명 갈로아에게 연인의 감정이 있는 분일 듯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징그럽습니다. 징그럽다는 건 혹시 우리 썸네일 만드는 에디터의 성별을 알고 징그럽다고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 남자 에디터가 썸네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 얼마 전에 대머리로 나왔어요. 썸네일이야 원래 그 잔인한 유튜브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곤충의 세계만큼 잔혹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기 잡지사가 도끼를 가득 품은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 24일까지 02-265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슬쩍 한번 받아보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다? 그럼 이강민의 잡지사를 나지막이 읊조려 주시기 바라고요. 청조 기간에 도끼를 품은 김에 오늘 잡다한 곤충 사전, 오늘은 곤충의 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서우시죠? 작가님, 독이 있는 곤충들이 꽤 있는데요. 곤충의 독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곤충의 독으로 사람이 죽냐 이런 이게 가장 그렇죠. 궁금하죠. 근데 이제 죽죠. 죽죠. 네, 가끔 죽죠. 네. 그걸 가장 저 가끔 죽죠. 왜 죽냐면은 독이 너무 강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수말벌 같은 것들을 성묘하다가 정말 소이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큰 거는 알레르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정말 소크 사가리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독 자체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정말 사람을 이제 보내버리는 곤충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엔 없지만은. 한국엔 없다. 네, 하여튼 그런 위험한 독이 있고 왜 이렇게 위험하냐? 저번에 약간 살짝 벌편에 얘기했는데 진짜 방어를 위한 거고 이 방어가 이제 굳이 곤충에게까지 그렇게 위험한 독이 필요한 게 필요 없죠. 그렇죠. 벌도 곤충한테 있어서는 그냥 씹어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같이 그런 대포유류 전술, 벌구로 소리. 그렇죠. 곰, 사람, 다른 위협적인 정말 커다란 동물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진화한 또 전략 같은 거죠. 네. 그렇군요. 영미권에서 독과 관련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베놈이 있고 포이즌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나눠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특히 독사도 그렇고 쏘는 거, 침으로 찔러가지고 독을 주입하는 나오는 거, 그렇죠. 그걸 베놈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전에 그냥 독성이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닿으면 독이 전염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포이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되게 구분하고요. 이 둘 중 뭐가 좀 더 독하냐 하면은. 오늘 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어놓고 일단 저 같은 엄정화 씨 세대는 포이즌이 익숙하고 갈로아 작가 같은 이제 블랙핑크 세대는 베놈이 익숙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정리해 보고요. 자, 독이 있는 곤충에게 물리면 당연히 아플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곤충에게 쏘이는 게 가장 고통이 큰가요? 그렇죠. 베놈이라고 하면 이제 그 쏘는 곤충 중에서 가장 아픈 거는 일단은 공인된 가장 아픈 게 있죠. 공인된. 네, 공인된 가장 아픈 곤충. 예를 들면 총알개미라고 하는. 총알개미. 그렇죠. 저번 살짝 구면이죠. 나왔던 건데, 그렇죠. 슈미트라는 곤충학자가 이제 다 쏘여보면서 이렇게 지수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막 심지어 저번에 우리 파리를 수집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했던 이그노벨상에서 이그노벨상 생물학상 중에 이제 또 이제 비슷한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혀에도 코, 손가락 이렇게 온몸에 신체 온몸에 총알개미에 물려봤다. 온몸에 찢어보고 이제 종류별로 쏘여보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총알개미를 꼽았는데 이제 가장 아픈 게 있고요. 얼마나 아프냐 하면은 이제 달궈진 쇠문 같은 게 박힌 기분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두 번째로 아프다는 불독개미한테는 쏘여봤는데 불독개미. 걔도 정말 송곳을 발로 팍 꽂힌 느낌이고 안 빠지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박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냥 독이 주입되는 거 아픈 건데 그렇게 그냥 고통이 나오죠. 총알개미는 불독보다 더 세니까. 그쵸. 얘네 우리나라에서 마주칠 확률도 있나요? 없죠. 얘네는 남미에 살기 때문에 다행히.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총알개미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근데 총알개미가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개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계상에서 가장 네. 덩치 큰 개미는 손꼽히 여러 개 있는데 예. 뭐 그 아프리카의 군대 개미들, 아. 메가포네라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애들이 막 손꼽힌 개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건 이제 그 군대 개미 여왕들이 있습니다. 네. 무시무지하게 큰데 네. 그런 애들 빼고는 뭐 그래서 총알 개미는 그렇게 크지 않, 굉장히 큰데 네. 더 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총알개미 그 독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뭐 여기 보니까 12시간 동안 고통이 계속되고 정말 대못을 박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곤충 족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네. 뭐 말벌 같은 경우는 뭐 그 말벌이랑 꿀벌이 다 종류 달라요. 근데 이제 총알개미는 네. 신경독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네. 그 신경 그 시스템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고통이 이제 신경독이 거죠. 있어서 예. 저희 에디터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총알개미 1000마리와 싸워서 이기면 1000만 원 바로 입금. 도전? 네,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당연히 가능하죠. 총알개미가 그렇게 비장해. 크지 예. 않다 했잖아요. 예. 운동화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우리가 네. 딱히 뭐 지려받지 않더라도 네네네. 운동화만 있으면 데미지가 없다. 네, 운동화만 예. 신고 있으면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네. 자, 베놈과 포이즌의 차이를 약간 설명하다 아까 마신 느낌도 있는데 네. 의외로 메뚜기가 포이즌을 만들 줄 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베놈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놈은 이렇게 그 쏘는 게 뭐 네. 뭐 개미, 벌 뭐 이런 애들 정말 그 벌주밖에 없는데 예. 많은 곤충들은 이제 알아서 자기 방어 기제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을 어떻게든 만드는데 뭐 직접 만드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독이는 식물을 갈라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래서 메뚜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중에 뭐 그 중남미에 사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 사는 애들이 이제 독 있는 식물을 먹어서 포이즌을 만드는데 다행히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잘 먹잖아요. 가끔. 네. 신경 안 쓰고. 독충 청정 지역이네요. 독충 천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비 컨티뉴. 투비 컨티뉴입니다. 네. 자, 딱정벌레도 화합물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쵸. 특히 방귀벌레라고 불리는 폭탄 먼지벌레라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그죠. 이게 딱정벌레가 정말 이제 그 화학전들의 대가인데요. 예. 심지어 그 폭탄 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안에 뭐 벤조키닌과 뭐 과산수소가 있고 뭐가 있어서 효소들을 합쳐서 총매반을 일으켜가지고 뭐 100도씨가 넘는 저 고압 고열의 수은과 함께 이렇게 뭐 쏘는 거예요. 100도가 넘는다고요? 100도가 넘는 걸 하고 이걸 또 심지어 한 번이 없지 뭐 연속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70번까지 난사를 한다고 하는데 70번? 곤충이요? 70번은 근데 이거는 실험적인 수치 같고 야생에서 보면은 3-4번 하다가 근데 그렇게 3-4번 하다가 이제 그치. 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속 발사하게 되고요. 연발 기능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온 고압에 바로바로 그 화합물이 준비되고 이거를 총매반을 일으켜서 이렇게 화학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손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고 하면 정말 화상을 입고요. 화상을 입을 정도. 100도가 넘으니까. 네, 되게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열과 화학전까지 가능한 게 이제 딱정벌레고요. 이렇게 딱정벌레가 되게 다양한 화학전을 가능한데 이런 딱정벌레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된 애들이 있죠. 뭐죠? 그 이제 그 청딱지 개미반날개란 이름인데 옛날에 화상벌레라는 이름으로 화상벌레? 네, 화상벌레라는 이름으로 한번 떴었어요. 이게 화상을 입다 할 때 화상이에요? 네, 이 화상 입은 듯한 고통이 있다. 막 스치기만 해도 물질 잡히고 해서 닿기만 해도 화상 입은 것 같다 해서 통증을 유발해서 화상벌레 불렀는데 얘네가 최근에 또 소환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새만금에서 열린 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거기가 이제 간척지였잖아요. 간척지 특징이 되게 그렇게 뭐랄까 척박하고 좀 뭔가 그 일관된 환경은 뭐 곤충들이 대발생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들끓고 해충이 들끓게 되는데 실제로 하필 저 청딱지 개미 반날개가 들끓어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화상벌레가 우리나라의 뜨거운 맛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충 청정 구역이라 하기 좀 어려운 게 유튜브에 어느 나라 그 잼버리 대원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진짜 다리가 퉁퉁 약간 가벼운 화상 입은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네요.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왔죠. 얘네가 왜 이러냐? 그 반날개 애들이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반날개들은 그 뭐 자기가 만든 화학 물질로 이제 그 개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개미 페로몬 따라해서 막 외국어를 배워 가지고 이제 막
마약 거래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개미 이렇게 막 먹이면서 맛있지 하면서 이제 개미 안에 사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이제 독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 방어 물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얘는 얘도 포이즌이에요. 그렇게 겉표면에 만들어 가지고 네. 닿기만 해도 그냥 우리 무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닿기만 해도 이런 화상 같은 야. 통증을 만들게 하는 이 거죠. 청딱지 개미 반날개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중 청정구역이 아니다. 그쵸. 아. 근데 예.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근데 아직 그쵸. 남아 있어요. 더 남았는데 예, 예. 화상벌레 말고도 네네. 이제 더 유명한 뭐 딱정벌레 얘기해 있는데 주세요. 예. 그 반딧불이가 의외로 독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네. 이 반딧불이가 이게 재밌는 게 예. 반딧불이를 따라하는 애 되게 많아요. 사진 보면 알겠는데 예. 그 반딧불이가 이게 빛나고 예쁜 곤충이지만 반딧불을 따라하는 곤충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그래요? 이렇게 검은색에 빨간색 가슴에 예. 그다음에 뒤에 노란색 그 무늬 있는 게 다 반딧불을 따라하는 건데 반딧불이 왜냐면 따라했다고? 예. 반딧불이가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새들도 반딧불이 안 먹고요. 네. 먹다 토하고요. 아, 새들도 안 먹는다. 네, 새들도 안 먹고 실제로 반딧불이를 못 보는 곤충들이 못 보는 포식자들이 반딧불을 먹어보면 토하다가 네. 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거를 봐도 안 먹고요. 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얘네가 도마뱀 한 마리 정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독이 있는 종들이 있어요. 반딧불이가. 네, 루시부박인이라는 독이 있어가지고 예. 얘들이 이거 우리의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 이쁜 곤충인데 네네. 되게 실제로 이제 그 포식자들에게는 약간 이 공포 유발을 하는 약간 경고의 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네. 그 반딧불이의 그 빛을 이렇게 테이프로 가리잖아요. 예. 포식자가 모르고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또 독 때문에 반딧불이 그 발광하는 부분을 네 테이프로 가려서 가려버리면 어둡게 어렵게 만들면 못 알아보고 이렇게 먹다가 예예. 해버리고 예. 한식으로 확실히 이 빛을 보면서 그게 생존에 알아보죠.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이 따라한다. 그렇죠. 네. 생김새를. 이 생김새가 유리하기 때문에. 반딧불이인 척. 네. 그래서 왜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원래 유혹을 하는 식으로 쓰이지만 이 빛이 정말 그 시그널이게 반딧불이 애벌레 보면 애벌레도 빛나거든요. 반딧불 애벌레도 빛나요? 네. 그리고 번데기도 몰랐어요. 빛나요. 번데기도 빛나요? 알도 빛나요. 알이 빛나요. 태초부터 그냥 태초부터 빛나는 빛나거든요. 친구구나. 이게 짝짓기 하기 위해서라면은 예. 빛나지 않았겠죠. 이게 그 짝짓기 위한 신호는 빛나지 않죠. 왜냐면 그렇지. 포식자들이 무서워하는 빛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빛낸다는 게 실제로 그 생물이 빛내는 발광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계속 빛나기 때문에 되게 소모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빛낸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과정이라는 거고 이게 방어의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은 그 빛을 엄청 좋아해서 클래식 같은 영화 봐도 그렇죠. 이제 뭐 조승우 씨는 그 엄마 손예진 씨한테, 그쵸. 조인성 씨도 나중에 딸 손예진 씨한테 반딧불이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통을 참고 있는 건가요? 그 다행히 한국의 반딧불이는 독이 없는데요. 여기까지는 독충 청정구역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한국의 반딧불이는 많은 딱정벌레와 마찬가지로 화학전에 좀 능숙하기 때문에 악취를 냅니다. 악취를 내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가 배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고요. 그때 이제 좀 냄새가 분위기를 다 깰 만큼 좀 지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예진 씨도 받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네, 얼굴 그죠. 사실 코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또 로맨스 브레이크이긴 한데 그 반딧불이가 성충이 되면은 거의 안 먹습니다. 얘네들 이슬만 먹고 며칠 살다 죽습니다. 이슬만 먹는 친구들이 진짜 있구나. 그 하루살이처럼 얘네들도 거의 성충은 거의 안 먹고 짝짓기만 죽기 때문에 며칠 못 사는데 손예진 씨가 이렇게 클래식에서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수원에서 만나고 음악회 끝나고 만나다가 맞다. 그 반딧불이 살아있어 이러잖아요. 맞아. 입에 발린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죽었겠죠. 오준하한테 잘 보이려고. 네, 잘 보려고 하는 소리. 맞아, 그 대사 있거든. 준하야, 반딧불이도 잘 지내고 있어. 이러잖아요. 이틀 뒤에 죽었을 겁니다. 영화 속 곤충 팩트 체크. 갈동진의 코너 속 코너예요.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약간 몇 회에 걸쳐서 좀 클래식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형설지공이란 고사성어에서도 이제 뭐 반딧불이 잡아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해봤습니다. 반딧불이 그걸 해봤다고? 네, 반딧불이를 많은 지역을 가보게 될 수가 있어. 가끔 딱 치니 맞춰 반딧불이 맞네 하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병에 넣어서 해봤는데 되긴 되는데 이게 텍스트 한 4개가 한계예요. 4개가. 글자 4개. 4개가 한계 때문에 하늘천다지 거물년 누를황까지만 보고 그리고 얘네가 이게 하다가 이게 멈춰요. 반딧불이도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반짝 계속 빛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패턴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자기들 신호고 그래서 그 실제로 사이키 조명 느낌이구나. 예. 곤충 좀 고수들은 그 예. 라이터 불빛으로 반딧불을 꼬일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고수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맨날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다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이게 탁탁탁탁 쳐주면 이제 빛이 켜지거든요. 예.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얘들 이틀밖에 못 사는 애들인데 형설지공은 약간 좀 과장된 좀 일화다. 이게 며칠 안 갑니다. 네. 예. 반딧불을 계속 공수해야 되는데 반딧불이 잡느라 공부 못해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그렇죠, 낫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냥 낮에 공부하는 게 낫죠. 네. 자, 그리고 딱정벌레목 가운데 가장 독한 놈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 독충 청정 구역이 아닌가. 이 친구군요. 누구죠? 가뢰거든요. 가뢰? 네, 가뢰라는 곤충인데 예. 얘네가 곤충의 독중 가장 강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 친구인데요. 그 딱정벌레 종류고요. 되게 보면은 가지처럼 생겼네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약간 예. 독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약간 좀 개미같이 생기기도 했고 뭔가 되게 동글동글하면서 쭉 그러네. 길게 생겼는데 네. 얘네가 왜 이러냐? 얘네는 그 무릎에서 독이 나와요. 무릎에서? 독이 나와서 그 건드리면 갑자기 탁 죽은 척하더니 네. 무릎에서 독이 나오기도 하고. 니킥이네, 니킥. 그쵸, 니킥 같은 거죠. 예, 예. 화학 니킥 같은 거죠. 근데 니킥. 얘네가 또 어땠으냐? 네. 수컷이 좀 독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 얘네가 짝짓기 할 때 그 수컷이 암컷한테 지독을 줘요. 그러면 짝짓기 할 때? 네. 암컷이 이거 알도 만들 텐데 독 만드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럼 수컷이 대신 만들다 바른 다음에 아래다가 발라요. 독을. 아래다 발라요? 그러면 못 건드리죠. 다른 생물이? 네. 근데 왜 못 건드냐? 예. 독이 정말 위험해요. 진짜요? 우리가 예. 이 독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요만하거든요. 네. 그 독을 발라서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바르잖아요. 네. 이게 뭐 시뻘게 주고 막 진짜? 굼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냐면 미국에서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고요. 이야. 이것들 뭐 보관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굉장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얘도 신경독의 일종이고 얘네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되게 위험한 독이기 때문에 네.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모든 독이 이게 소양으로 쓰면 네.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약이 돼, 독이 약이 돼. 네, 그래서 예. 옛날부터 약용으로 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천연두 치료제도 좀 쓰였고, 이게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쓴 게 이게 그 비아그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왜냐? 예. 얘네가 중추신경을 그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소량 먹으면은 좀 막 불끈불끈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언제부터 쓰였냐? 고대 로마 황실 때부터. 여기도 또 로마요? 네, 고대 로마 황실 때부터 예. 만찬 손님들을 위해 뒤풀이를 위해서 예. 과래가 쓰였다 하고요. 가루를 낸다. 네, 원조 비아그라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쓰냐 뭐 그 17세기, 18세기 프랑스 갈 때까지 계속 예.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죠? 검증된 거 아닌데 네. 효과가 나오니까.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효과가 위험한 나오니까. 거죠, 이거? 위험하니까는 네. 하지 말라고 계속해요. 그 정부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치. 계속 하지 말라 하는데 미국에서 위험 물질인데. 하지 말라는데 뭐 계속 썼는데 이제는 약이 있으니까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약도 없을 때는 이게 그치, 옛날부터 그치. 계속 이게 로마에서는. 좋다더라. 예. 좋다더라. 로마에서 로마 황실에 심지어 다 알던 그 카이사르의 저 아내 되시는 분이 썼었다 이러고 하니까는 그치. 예.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 우리 한국에서 그냥 동네 뒷산에도 있고 흔하디 흔한가요? 그렇습니다. 동네 그럼 사람도 위험하네. 있고요. 얘네가 되게 흔하고요. 예. 얘네도 약간 좀 도가 관련점 책 재밌는 게 얘네가 인생의 기구예요. 알을 한 수천 개 낳거든요. 얘네가 알 수천 개 낳으면 예. 그 애벌레들이 그냥 이렇게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동화처럼 수천 마리의 애벌레들이 이렇게 꽃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 꿀벌이 오기까지만을 계속 기다립니다. 귀엽다. 꿀벌이 오기 예. 기다려. 꿀벌이 딱 오면은 예. 탁 잡아요. 꿀벌이 오면 다행이지 안 오면 그냥 그 꽃에서 그냥 말라 죽는 거고요. 꿀벌이 오면 딱 잡아요. 오매불망 꿀벌만을. 꿀벌 오면 딱 꿀벌 잡고 끝까지 버티고 이빨 깎게 물고 꿀벌 잡고 기다다가 예. 꿀벌 집까지 가가지고 꿀벌 집에서 꿀 얻어먹고 꿀 잡아먹고 삽니다. 이렇게 흔한 애를 난 왜 몰랐지? 가루의 이름도 특이한데요? 가래 이름 특이한데 네, 얘네가 네. 그렇게 좀 눈에 띄는 그 비주얼은 아니에요. 또 요만하기도 하고. 보긴 봤는데 네. 뭔가 기억을 못 하고 있군요. 예. 눈에 띄는 그 비주얼이 아니라서 그냥 평범한 딱정벌처럼 생겨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요? 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충청정구역 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좀 무서운 게 이게 예. 베놈이 세냐 독이 세냐 했을 때 예. 짱센 가래도 있고 저 진짜 센 저 장수말벌도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둘 다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위험한 건 가래가 아닐까. 왠지 둘이 붙여보고 싶은 건 약간 너무 유치한 발상. 둘이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둘을 선택하라고 하라면 장수말벌 대 가뢰. 저는 가래를 선택하겠습니다. 가뢰에게 맞겠다. 차라리, 네, 차라리 역시. 아, 킹스말벌. 네, 킹스말벌 좀 아프기 때문에 네. 예, 가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아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수말벌은 베놈계 우리나라 끝판왕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제 가을에는 포이즌계 우리나라 끝판왕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헬리코니우스라는 동나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정벌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곤충 메뚜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치. 나비도 동나비. 하고요. 그러니까 나비가 야,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유튜브에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흰색에 약간 붉은색이 네. 묘하게 약간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나비가 얘네가 낫에 이렇게 배짱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독이 있었어요. 대부분 많이. 특히 애벌레들이 예. 막 보면 이상한 거 씹어 먹거든요. 애들이 막 그래요. 뭐 보면 막 나방 애벌레는 뭐 그냥 맛있는 거 먹는데 막 얘네들은 되게 이상한 거 씹어 먹어요. 예, 예. 그 이상한 거 많이 씹어 먹고 거기에 이제 있는 식물에 있는 독을 질이 갖고 있다가 성충 때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방어물로 씁니다. 예. 그리고 아래까지 전달해 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나비를 독을 갖고 있는데 이 네. 얘네들도 이제 그 독을 갖고 이제 서로 반딧불이처럼 강력한 위협을 이제 쓰다 보니까는 네. 다른 나비들이 독을 강력한 나비를 따라해요. 그 유명한 그 독이 강력한 나비가 헬리코니우스인데 그래서 그 다윈의 친구가 되는 메이츠라는 애가 있어요. 메이츠라는 애가 누구의 친구요? 다윈의 친구. 예. 사실 다윈의 약간 예. 좀 동생인데 예. 아는 친한 동생인데 얘가 남미를 갔다가 헬리코니우스가 너무 이쁜데 예뻐. 뭐 남미의 온갖 나비가 다 헬리코니우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저도 남미 가봤는데 예. 헬리코니우스 딱 잡았는데 네. 나방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나방도 흉내냈구나. 나방이네요. 왜냐하면 얘네가 독이 세가지고 네. 얘만 따라하면은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반딧불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딧불이처럼 이렇기도 하고 네. 또 제왕나비라고 되게 유명한 나비가 있습니다. 네네. 모나크 나비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 미국 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저 위까지 날다가 네. 멕시코를 돌아가는 중,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 위까지 그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나비예요. 야. 그런 나비인데 약간 호랑나비 느낌인데요?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왕나비라고 네. 저 비슷한 그룹의 나비가 있는데 걔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횡단하는 나비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도 독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독 얘네들 되게 따라하는 나비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비도 독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비들도 보면 나비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같은 게 좀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독 같은 애들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긴 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제 반딧불이든 어떤 독나비든 독이 있으면 다른 생물들이 걔네를 흉내내서 살아남으려는 그 전략까지 그쵸, 네. 우리가 알아봤고요. 우리나라 반딧불이는 잡아도 되긴 되는데 냄새가 꾸리꾸리하다.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지사 창립 이래 가장 독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람도 뭐 시련에 부닥칠수록 더 독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독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잡다한 곤충사전 갈로아 작가와 함께 곤충의 독에 대해 알아봤어요. 갈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